경매 시작한 친구가 입찰가 계산한 걸 봐달라고 보내줬는데 불필요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야? 명목이 없는 비용이 들어가 있다든지 반드시 계산해야 되는 세금이 잘못 계산되어 있기도 했고,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입찰 가격을 살짝 수정했더니 바로 낙찰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입찰가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입찰가 계산기를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추석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계산기는 제가 매매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꽤 많이 정확합니다. 저는 1원 단위까지 거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낙찰 확률이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불필요한 비용은 뺐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은 디테일하게 계산이 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입찰가에 확신이 드실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위쪽부터 보겠습니다. 경매 사건의 기본사항 적어주시면 됩니다. 2024 타경 83024. 오늘은 이 사건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찰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물건지는 건물 면적은, 중요한 거는 건물 면적이 반드시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라고 항목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감정가 2억 7,800만 원, 최저가는 1억 9,460만 원.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재매각인 경우에는 여기 숫자를 20으로 바꾸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보통 10%이기 때문에 10%로 놓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입찰 직전에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들을 메모하는 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으로 대출을 알아보신다거나 현장도 다 다녀와서 입찰가를 계산했는데 입찰하기 직전에 해당 아파트에 새로운 실거래가 떴거나 초급매물이 나와서 나의 입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점검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입찰 가격은 최저가에서 조금 더 올려볼까요? 2억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매도가 예상되는 금액이 2억 4,50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입찰 가격과 매도가 예상되는 금액까지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취득세가 계산되는데요. 이 취득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합쳐진 합계 금액입니다. 혹시 조정 대상 지역의 물건을 입찰하시거나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취득세가 달라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쪽에서 검색하신 후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법무 비용은 경락 잔금 대출하고 한 세트인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수료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최소 8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까지 계산해 넣습니다. 대출 상담하실 때 대략적인 법무 비용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면 알려주시거든요. 오늘은 100만 원을 넣겠습니다. 이 대출 관련 영상은 화면 위쪽에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려가서 기타 비용을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비용은 매매사업자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영수증 잘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법원 수수료는 필요시에만 넣으시는 거예요. 송달 비용이라든지 강제집행 예납금 이런 걸 넣으시면 됩니다. 이자 비용은 오른쪽에 대출 관련 칸을 채우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미납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신 금액 또는 경매 사이트에 보시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가 158만 원이 밀려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임장을 해보니까 158만 원이 곳에 또 180만 원이 됐더라고요. 8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유 관리비는 명도 후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팔리기 전까지는 빈집 상태에서 저희가 기본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요. 기본 관리비는 아파트 연식, 세대수, 평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계산해서 넣으시라고 아무것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본 관리비가 17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7만 원. 저는 보유 기간을 6개월을 잡았네요. 6개월을 곱하면 102만 원입니다. 102만 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집이 너무 빨리 팔려서 대출 약정 기간보다 빠르게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 계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입찰 전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바로 매도가 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칸에는 사업자 비용 처리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점유자분께 드리는 이사 비용인데요. 개인과 개인이 현금을 주고받는 거라서 영수증 처리가 안
되기도 하고 영수증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이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을 낙찰받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비용을 넣으시라고 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찰받은 집을 파실 때 중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2억에서 9억 이하 주택을 거래하실 때는 중개 보수율이 0.4%, 부가세까지 해서 0.44%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적어 두었고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신고를 세무사님께 맡기거나 기장을 맡기시는 분이 계신다면 세무 수수료가 발생할 텐데요. 실제 지출하신 금액이나 견적 받으신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대출칸입니다. 대출 예정 퍼센트를 입력하시면 입찰가에 해당 퍼센트만큼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 대출 받겠다. 2억이 입력되고요. 90% 받겠다. 1억 8천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대출이 잘 나올 때는 낙찰가의 80%에서 90%까지도 대출이 나왔지만 지금은 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75% 정도만 넣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 상담 받아 보셨을 때 견적 받으신 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보수적으로 5% 잡으셔도 되고요. 개인 근저당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3%대로 지금 대출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 근저당을 받을 수 없어서 4.6%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 한 달 이자는 대출 금액과 금리에 맞춰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나는 몇 개월 동안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물건을 몇 개월 안에 팔 수 있을까? 보유기간에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단타라고 하면은 6개월 잡습니다. 숫자만 6. 중도상환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 가격을 계산할 때는 넣지 않습니다. 보통 0.5%나 1%인데요. 넣으시면은 이것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타 부대 비용은 조합원 가입비라든지 화재보험을 든다든지 대출을 일으키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입력하시라고 적어놨습니다. 매매사업자는 양도세 신고가 아닌 매매 차익 예정 신고를 하는데요. 그 계산 방법이 양도세와 똑같기 때문에 편의상 양도세라고 써놨습니다. 매도 차익은 부동산을 판 가격에서 낙찰받은 가격을 뺀 금액이고 여기에 필요 경비까지 모두 제외한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이 과세 표준 금액이 세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다 자동으로 나오니까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2억에 낙찰받아서 2억 4,500에 팔았을 때 매도 차익은 4,500만 원의 차익이 생기고 세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4,072만 2천 원이 돼서 이 표에 따라서 세율 15%를 곱한 뒤에 126만 원을 공제하면 저희의 양도세는 533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도세도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합쳐진 금액이에요. 총 2번 내게 되실 건데 이 2번을 합친 금액이 533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수익 부분인데요. 세후 수익은 세금까지 낸 이후에 실제로 제 통장에 남는 금액이에요. 이 모든 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금은 5,947만 원이고 이 5,947만 원으로 2,9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수익률은 48.8%가 되는 겁니다. 이 실투자금은 경매 입찰할 때 바로 필요한 금액은 사실 아니에요. 보증금 1,946만 원 포함해서 경매 대금 잔금, 이자 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이 보유기간 6개월 동안 필요한 현금이 총 5,947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중개수수료와 세무비는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파트를 파는 날 2억 4,500만 원이 저희 통장에 들어오고 난 뒤에 거기서 나가는 금액이라서 투자금에 넣지는 않았어요. 최종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 수익금이 계산돼서 나오는 겁니다. 오른쪽에 취득세와 중개보수율, 양도세 세율을 참고하시라고 적어두었고 여기까지 양식 설명드리고 이 아파트를 얼마에 입찰했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장을 해봤더니 이 집은 현재 채무자겸 소유자인 이분께서 이삿짐을 모두 챙겨서 이사를 나간 상황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빠른 매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입찰받고 4개월 정도면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17만 원이 68만 원 정도 빈집이라고 제가 전달받았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달려있더라고요. 혹시 남은 잔짐이 있을까 싶어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저의 입찰 가격을 2억 2,188만 8천 원을 썼고요. 세후 수익은 최소 1,1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차순위를 했고요. 그래서 닉네임을 차순위로 바꿨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수수료나 세금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신 있는 입찰 가격으로 즐겁게 경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